제가 아까 시장 실패 이야기는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비효율적 자원 배분. 그렇죠? 자원 배분.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게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봐요. 만약에 시장 실패의 크기가 100이야.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뛰어들었어. 그리고 이 100을 해결했어요. 근데 봤더니 돌아서 보니까 망친 게 200이야. 그럼 괜히 뛰어들었잖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조물을 일으키고 있어. 저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장화 신고 들어가면 네가 밟고 지나가는 데가 구조물이 더 많다니까. 예? 우리 전에 뭐 대표적 사례라고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4대강 사업이 꼭 좋은 것만 일으킨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정부 실패.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려면 시장 실패 크기보다 정부 실패 크기가 작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정부 개입이 더 망치면 안 되지. 그럼 개입한다. 자, 저 정부 실패 크기 더 작은 것 같아. 그래서 개입을 해. 개입할 때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 그때는 이제 추가적 개념을 쓰게 되는데 이건 약간 깊으니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개입에 따른 한계 편익과 편익은 이익이라 생각하세요. 한계 비용. 이 한계는 추가적 그런 뜻입니다. 추가적. 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추가적 비용과 추가적 편익. 여러분, 정부 시장에 개입하는데 100억 들어간대. 추가적 비용이. 그냥 사회 편익 증가를 따져봤더니 200억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입을 늘려야죠. 아우, 당연한 거지. 정부가 봤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사회 전체 편익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럼 개입을 늘려야지. 정부가 계속 개입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될 수 있어요. 응? 그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때는 개입을 줄여야겠죠? 네, 결국 둘이 같아질 때까지 개입합니다. 이건 약간 깊었어요. 약간 깊었는데, 이 다음에 저 뒤에서 잠깐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서가 내용이 너무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넣는 게 있는데,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에요. 133페이지 깍지 끼고 가봅니다. 133페이지 깍지 끼고. 거기 보면 제일 바닥에 최유효이용 이야기 나와 있죠. 집약적 이용. 그 어디가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4층까지. 보이세요? 그림? 4층까지? 4층이 뭐예요? 커피숍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 서로 같죠. 이때가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최유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약간 깊었죠? 네, 약간 깊었어, 이건. 그래서, 우리가 최유한다고 해서 뭐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결국은 추가적 편익이나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가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도 좀 깊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자, 이것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실패 원인.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실패 원인. 여기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어떤 개념상 내용입니다. 원인. 자, 어떨 때 시장 실패가 생길까? 시장 실패가 뭐라고요? 읽어봐요. 아니. 시장 실패가 뭐냐고. 비효율적 자원배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자,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 자, 이 규모의 경제. 규모는 스케일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경제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영어로 economies of scale이라고 그러는데,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알았죠? 자,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산 과정이 있어서 설비를 대규모로 해서 대량 생산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economies of scale이라 가지고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한번 봐봐요. 이게 참 좋은 사례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안 나타나요. 자동차 하나 수작업으로 만든다. 부품만 2만 가지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일일이 만들게 되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갑니다, 돈이. 여러분, 전에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고지를 면치 못했죠? 봐봐, 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 자동차란 게. 그래서 막 닛산 그 기술 거의 다 도입해가지고 큰 100개에서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아니면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절로 독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자연 독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과정, 적을 꽉자. 독자는 홀로 독자. 과는 뭐예요? 적을 꽉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나 말고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물건을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고 비싸게 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소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공공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것 자체도 출제했어요. 이 표현도. 공공재에게 나면 이 두 가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경합이라는 것은 경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배제는 배제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공공재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좀 헷갈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KTX를 내가 이용한다. 그럼 이것은 공공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수 공공재가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고 공공성이 강한 건 맞지만 이 공공재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자, 비경합성이란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수시키지 않아야 돼. 자, 이분은 눈을 안 마주치지만 이분은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 쓰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 써버려서 이분이 쓸 게 없거나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킵니까? 아니다. 이런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KTX는 안 그래. 어떤 사람이 좌석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앉을 수가 없다니까. 라이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세금을 낸지 안 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한 푼 안 내도 지켜줍니다. 너 세금 안 내니까 너는 독도 저 끝에 바닷가 2호도로 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순수 공공재. 그러면 저절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가 생기게 돼요. 무임승차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민간기업에 공급해라. 그럼 이게 쉽게 공급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서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과소생산. 이 과소생산 몇 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공재는 과소생산된다는 거. 우리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아.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불확실성, 불안전성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대칭이 뭐예요? 대칭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종이 반 접어서 물감 칠한 다음에 묻혀서 딱 떼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같죠?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이걸 대칭. 그러나 비대칭은 뭐예요? 한쪽이 정보가 쏠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주인 대리 문제 이렇게도 불러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 설명을 여러분 교재를 한 장을 잠깐 넘겨봐요. 적지 말아요. 그래서 한 장 넘겨봐라고. 기본서에 없는 거 좀 적어놨어. 하도 답답해서. 거기 있죠? 한 장을 넘겨봐라니까. 거기 설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적지 마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제가 설명할 때 듣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다 있어요. 여기 잠깐 봐요. 먼저 역선택. 우리가 이제 감춰진 특성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과거 정보야, 과거 정보. 과거 정보. 자, 예를 들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떤 결함 하자는 본인이 더 잘 알죠. 매수인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매수자가. 다른 예 들어볼게요. 우리 정치인들 투표를 통해서 선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야. 과거 경력을 막 숨기거나 막 잘못하게 되면 역선택 할 수 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도덕적인은 뭐냐? 감춰진 행동이라 그럽니다. 미래 정보. 아니, 우리 아가씨들 생각해봐요. 과거 없는 남자가 좋잖아. 아가씨들, 과거 있는 남자 좋아? 과거 없는 남자 좋아? 있는 남자가 좋다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이러지 말고. 없는 남자? 아, 없는 남자. 그래. 근데 만약에 잘못해갖고 있는 남자 선택했어. 그럼 역선택이야. 근데 내가 선택을 잘했어. 진짜 깨끗한 과거를 가진 남자야. 그런데 이제 사귀기 시작한데 새로운 과거를 만들기 시작해. 어? 나하고 말고 다른 사람하고. 그게 도덕적 해이에요. 도덕적 해이. 여러분 우리 저 정치인들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 아니 투표할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막 바닥에 막 절하고 난리를 치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입법이 예고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민 소환제도 국회의원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4년 동안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주민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슨 이상한 행동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소환제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로?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입법 예고를 벌써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단 말이 있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주인이고 지가 대리인인데 지가 주인처럼 행동한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식은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없는 자는 감옥에서 인생 썩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게 뭐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이 빈말이 아니지. 그런 것들을 막고 우리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니까요. 입법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 배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 맞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네 번째, 외부 효과. 자, 이 외부 효과는 바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일단은 이게 과수 소비 생산, 과대 소비 생산을 낳습니다.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 당장 이 외부 경제가 외부에 유리한 작용을 가하는 거예요. 일단 좋은 뜻이야. 오케이? 여러분 공공재 그러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규모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가 나쁜 거예요? 요걸 일으켜서 나쁜 거지.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좋은 거지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저 세 가지가 등장했을 때 긍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오케이? 이거 봐봐요. 제가 뭐 적어놨어 여기다가. 양갈 2번 시장 실패 원인. 옆에 다이아몬드. 긍정적인 표현이 규모의 경제, 외부 경제, 공공재가 시장 실패 요인임에 주의.